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잠깐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단순히 중동 문제로만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의 권력 엘리트들이 느끼는 공포가 뭔지, 왜 모스크바는 스스로 덫에 걸린 곰이 됐는지,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끝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층위로 쪼개볼 겁니다.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한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관 다수가 제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것을 이른바 12.1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언하는 신호탄이냐, 그 질문 앞에서 아직도 많은 언론이 표면만 긁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작전이 인공지능 기반 정밀 타격 기술을 집약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대규모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처럼 수천 발의 폭탄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표적을 정확하게 흔적 없이, 그런데 이 장면을 가장 긴장하며 지켜본 곳이 어디냐? 바로 평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이 사태를 공개적으로 패권적 깡패 행위라고 규탄했는데 서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평양의 내면 공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이 진짜 두려운 거는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서울국제 정치 분야 전문가인 이 박사는 최근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 북한 지도부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지휘통신망이 무너지면 체제는 하루도 못 버틴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펜하겐 주재이란 외교공관원들이 구체제의 깃발을 들고 망명을 선언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장면이 평양 지도부의 집무실 모니터에도 그대로 떴다는 겁니다. 군 중간 간부가 상급자에게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가 마비되면, 명령체계가 순식간에 정발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란이 실물 교보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 고리를 끊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안보 커뮤니티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돌고 있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이른바 전파 안개 작전을 이미 북한 통신망에도 심어두었느냐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 기반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만약 그 인프라 속에 이미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면 버튼 하나로 평양의 군과 경찰 전체가 서로 연락이 끊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물론 현재 이를 확인할 공개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실제로 유사한 방식이 작동했다는 정황이 쌓이면서 이 가설은 음모론이 아니라 전략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꺾입니다. 평양이 이 위기를 누구와 함께 버텨보려 하느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박사가 공개 강연에서 꺼낸 말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간부 교육 과정에서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혈맹, 속으로는 1000년의 원수, 그리고 이게 그냥 이념 교육 수준의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8년 김정은과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의 비공개 면담 기록이 일부 공개됐을 때 김정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미강경 발언 뒤에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외교 분석가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화두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물밑 채널이 실제로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폼페이오 면담 이후 그 채널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은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숨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극단적인 압박까지 밀어붙이는 순간 미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 이걸 북한 엘리트층이 계산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북미 관계의 표면적 적대감은 협상 카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확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 추정에 따르면 이 중 최소 600명에서 1000명이 사망하고 총 부상자를 포함한 전투 손실은 4,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대가로 받은 건 뭐냐?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약 1조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값치고는 너무 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덜 조명받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폭발력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평양 내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붕괴입니다. 장마당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먹여 살려주지 않자 스스로 만들어낸 비공식 시장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지금은 북한 경제의 실질적 중심이 됐습니다. 이 박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가와 인민이 이미 분리됐다. 국가는 따로 돌아가고 인민은 따로 살아남는다. 화폐개혁이 그 분리를 완성시켰습니다. 1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이 국가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북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3만 6천 원 수준까지 폭락해 있다는 이야기가 복수의 탈북자 증언과 대북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달러화입니다. 고위 관료부터 시장 상인까지 미국 달러를 쥐고 북한 원화를 버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휴대전화입니다.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6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가 흘러들어갑니다. 드라마가, 음악이, 영상이 장마당 통신망을 타고 북한 청년층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평양 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시장에 비밀 요원 학생들을 심어두고 외화거래를 단속하고 2025년 말에는 민간 사업을 국가 체제에 편입시키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더 깊이 숨어서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한국 온라인에서 탈북자 커뮤니티와 대북 분석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북한 화폐 개혁이 정책 실수가 아니라 엘리트의 마지막 흡혈이라는 겁니다. 일반 주민의 자산을 일시에 소각시키는 동안 특권 측은 이미 달러와 금과 암호화폐 형태로 자산을 해외에 빼돌려놨다는 시각입니다. 39 호실이라는 조직, 외교관 채널, 홍콩 금융망,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서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자본 도피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직접 입증하는 공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위 탈북자들이 유사한 구조를 증언해 왔다는 점, 그리고 체제 붕괴를 경험한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설이 단순한 음모론으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속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건 시장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마당은 이미 그 붕괴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면은 지금 세계 판세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열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수주 안에 끝날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수렁 속에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여러 서방 국방 분석 기관들이 집계한 수치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 50% 이상이 소실됐고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인적 손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소련을 붕괴시켰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인적 손실이 총 1만 5천 명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박사가 썼던 비유가 정확합니다. 늑대가 함정을 팠고 여우는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고 토끼가 그 함정에 빠졌는데 그 토끼가 러시아라는 겁니다. 미국이 늑대이고 중국이 여우이고 러시아가 토끼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북한은 어디 있냐? 러시아가 전쟁을 버티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병력을 수혈받고 있는 건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에 가깝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북한이 실제로 받은 게 뭐냐는 질문에서 지금 국내외 분석가들 사이에 견해가 갈립니다. 일부는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나 위성 발사 기술을 일부 이전받았다고 보고
일부는 그것도 껍데기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대략 1조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전장에 보내고 600명 이상이 전사했다는 손실과 비교하면 이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안보 커뮤니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부터 설계된 함정이었느냐는 겁니다. 개전 직전 미국은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직후 푸틴이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략 연구자들 일각에서는 이 타이밍 자체가 이미 계산된 유인이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묶어두고 소련 붕괴보다 더 깊은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사이 미국은 진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집중하는 구도입니다. 물론 현재 이를 입증할 공개된 문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러시아 방산산업은 만성적 소모 상태에 들어갔고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다가 서방의 제재 압박까지 덤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전쟁에 직접 병력 한 명 쓰지 않고 경쟁자 두 나라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구도가 우연이냐 아니면 설계냐? 이 질문에 지금 서울의 외교 분석가들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건 이겁니다. 이 구도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지금 2025년과 2026년 사이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복수의 정치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기능이 북한 억지에서 중국 직접 견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분명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힘에 동시에 둘러쌉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이 세 힘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균형을 잡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단순한 안보 우산이 아니라 에너지, 경제, 기술, 공급망 전체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걸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이 박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일부 전략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가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 국경선 바로 앞에 배치된 전진 거점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유연하게 배치되고 한국의 방산산업이 미국 방산 생태계와 더 깊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조율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를 공식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동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모스크바를 흔들고 평양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최종 기결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해체 작업입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늘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결국 다음 50년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헤드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구조와 동기 그리고 한반도의 위치까지 연결해서 봤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통일 한국 시나리오별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쪼개보겠습니다.